네, 인근 공사장 흙막이 붕괴로 기울어진 서울 동작구 상도동 서울 상도 유치원 건물의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상도 유치원이 조금 전에 한 2시 좀 넘어서부터 철거 작업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끝날 때까지 주민들은 걱정은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된 가산동과 비슷한 사고가 이렇게 연달아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 안전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네. 그래서 먼저 한 300여 대 25톤 트럭으로 이렇게 흙을 가져왔어요. 예. 그래서 먼저 흙을 쌓고 이걸 이제 압성토 작업이라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흙으로 일단 다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흙을 쌓고 다지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사실은 그 크레인 같은 게 올라가가지고 그 건물을 철거하려면 예. 그냥 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높이를 비슷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흙을 싼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작업이 7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이루어졌죠. 그리고 오늘 이제 오후 2시 지금부터 이제 건물 철거를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네. 아마 내일 저녁까지 하면 다 한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은 먼저 건물이 완전히 못 쓰게 된 부분, 예. 그 부분을 먼저 이제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전 진단을 거쳐가지고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안전이 먼저다. 그래서 안전을 우선시해서 철거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니까 우선은 이제 철거를 하는 건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사고 현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 않겠냐 하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그런 말도 일리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건물은 철거를 하더라도 이 다세대 주택의 그 흙막이가 붕괴된 현장 예. 거기는 이제 그대로 메우지 말고 보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할 경우에 거기 옹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흙이 그쪽으로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어차피 메울 수밖에 없고요. 다만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라든지 내지는 지질도, 이 지질 분석도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구청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라든지 내지는 인허가 관련 서류, 그다음에 안전 관련 서류 이런 것들을 가지면 어느 정도는 이 붕괴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정말 예견된 사고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달에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땅에 좀 균열이 발생했다 이걸 신고를 했었고 그리고 5, 6개월 전인가요? 그때는 네, 자문단 그 교수님께서도 이거 보완이 필요하다,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시행사나 구청이나 전혀 조치를 안 취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유치원 건물이 붕괴 전도 비슷하게 예.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공사가 잘못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네. 지금 이제 얘기하신 거대로 구청이 벌써 3개월 전부터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질이 약하다,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5일 날, 그러니까 9월 5일 날이죠. 이때가 중요한데 유치원에서는 사실은 이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걸 감지를 했어요. 5일이면 전날이죠. 그렇죠. 그 전날. 예. 그래서 뭘 했냐면 이 필로티 공법으로 기둥을 세운 게 있거든요. 예. 이 기둥에 균열이 생기고 이 기둥이 기울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유치원 건물의 벽에 금이 가고 바닥에도 금이 간 것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옹벽 쪽으로 그쪽으로 벽에 구멍이 생겼다고 이렇게 유치원에서 동작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긴급 안전 진단 이거를 요청을 했는데 동작구청에서는 사실은 나와보지도 않고 긴급 회의에 말이죠. 네. 다만 5일 날 그것을 이제 민원을 넣었더니 6일 날 시공사에다가 보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는 하는데 예. 어쨌든 보면은 지금 동작구청에서는 굉장히 뭘 믿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요. 조치를 하지 예. 않은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또 이제 저번에 그 4월 달에 말이죠. 네. 교수님이 이제 유치원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지질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의견서를 동작구청에 냈습니다. 예. 그럼 동작구청에서 그거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감리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은 건축주하고 감리자한테 보내가지고 감리 업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건축주하고 이 감리사한테는 안 보내고 누구한테만 보냈냐면 시공사 그리고 설계 예. 한 사람한테만 보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설계하고 시공하고 구청하고 사실은 모종의 어떤 그런
부정부패,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심까지 사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건축주가 이 감리자를 갖다가 지정하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감리자가 시공사를 감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는 어쨌든 유치원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이 시공사라든지 감리자라든지 내지는 동작구청이라든지 여기서는 자기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예. 네,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게 참 안타깝긴 한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요. 어떻게 예, 진행됩니까? 경찰이 일단 내사에는 착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 조사 아까 사고위원회에서 현장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거라든지 인허가 관련 서류를 가지고 먼저 검토를 해보겠다. 그리고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재산상 피해만 난 거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물론 다행이긴 합니다만 다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데 따르면 말이죠. 이렇게 토사라든지 또는 구조물이라든지 이렇게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네.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토사가 붕괴될 위험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분명하니까 예. 뭐 시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혐의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수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네. 이어서 허가를 내준 구청이나 아니면 더 위에 그 구청을 관리하는 서울시에도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분명한 인재입니다. 네. 이거는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만연히 방치해가지고 못 막은 것인데 네.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은 물론 이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는 시공사라든지 예. 감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에 못지않게 동작구청의 책임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청에 대해서도 물론 뭐 형사적인 어떤 처벌 가능성을 두고 수사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 공무원들의 관계 책임이라든지요. 내지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관계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여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지금 잠시만 화면 좀 보실까요? 지금 이 시각 현재 상황입니다. 상도 유치원 철거 상황인데 일단 기울어진 부분이 볼 때는 제일 앞쪽인 저 부분이잖아요. 네. 일단은 조금 이제 허무는 그런 과정이네요. 네. 예, 네, 이게 내일까지 그렇습니다.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거를 이제 지금 흙이 쓸려 내려와 가지고 예. 옹벽공사라고도 그러고 흙막이 공사라고도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유치원 건물이 위에 있고 다세대 주택을 짓는 그 현장이 밑에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 타설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촘촘히 철근을 받고 콘크리트를 두껍게 타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물론 거기에는 이제 지질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것이 기역자 건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왼쪽으로가 상당히 기울어져 있어요. 예. 위험합니다. 금도 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을 먼저 철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왼쪽에 포클레인이 있는 부분까지 어쨌든 그 흙을 쌓아서 다진 다음에 이제 포클레인이 올라간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걸 뭐 그렇군요. 흙을 쌓지 않으면 예. 포크레인이 올라설 수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철거를 할 수 있는 높이까지 흙을 네. 쌓는데 며칠이 걸렸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서 오늘부터 철거에 들어간 거고요. 예. 철거를 이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이 위험한 쪽을 먼저 하고서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을 다시 해서 쓸 수 있는지를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상도 유치원 현장 철거 작업이 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현장 화면 라이브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 이야기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구청 측에도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구청의 감독기관이 서울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구청은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구청 공무원이 중과실이 있다면 그러니까 경과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법상 말이죠. 근데 중과실이 있다면 그러면은 그 공무원 개인은 물론이와 예. 그 공무원을 고용한 책임자 그러니까 서울시의 공무원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청은 허가권자 아닙니까? 예. 근데 허가가 만약에 어떤 비리라든지 내지는 허가를 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줬다. 예. 뭐 이런 것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또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관계 법률은 건축법입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건축법도 있는데 네. 건축법에 보면은 시행업자든 시공업자든 감리업자든 하여튼 관리업자든 누구든지 간에
이것을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위험을 발생시키면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러면 과실로 위험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람에게 위험이 발생한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은 좀 따져봐야 됩니다만 지금 22가구 38명이 대피를 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유치원생들이 그 안에 있었다면 위험이 발생한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어떤 위험 발생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수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아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정말 그나마 밤에 이렇게 일어났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인명 피해가 없어서요. 이게 낮에 일어났으면 정말 생각하기 예. 싫은. 그래서 상황. 앞으로 이제 향후 대책이 중요한데요. 네.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지금은 사실은 이 지질 조사를 제대로 안 합니다. 예. 예. 물론 공동주택은 지질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 지질 조사를 언제 하느냐면은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착공이라고 합니다. 예. 허가를 할 때 허가를 낼 때 지질 조사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질 조사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나중에 착공 시에만 들어가면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약화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허가를 내줄 때 지질 조사를 함께 해가지고 그 조사서가 들어오도록 그리고 그 공법이라든지 또 지질이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만 네. 허가를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상도 유치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